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마무리돼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충북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가 유휴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사실상 마무리돼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50인승 여객기 운항 계획이 80인승으로 변경되면서 착공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개항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다도 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신안 흑산공항. 공항 실시 설계 과정에서 50인승 여객기 운항 계획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80인승으로 수정되면서 착공이 또 미뤄졌습니다. 수차례 우여곡절 끝에 공항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돼 마침내 연내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영향평가서 심의와 실시 설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빨리 끝나면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조성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초기 착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주민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착공을 하셔갖고 우리 여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흑산공항 건설에는 총 1,8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남도는 관계부처와 행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획처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흑산면 예리 68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흑산공항은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90m의 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5년 정부의 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9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흑산공항. 사업비 확보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서울 흑산 간 1시간대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관광과 문화, 먹거리 등을 알리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페스타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으며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이 곧 콘텐츠라는 기치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KBC 광주방송과 광주전남 시도민회가 공동 개최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의 광주전남 대표 로컬 콘텐츠를 소개하고 전국화와 세계화를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첫 발을 내디딘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며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아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을 벗어나 이곳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BC 로컬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숨겨진 보석들을 발굴하고 한류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컬 페스타 참여 기관들은 각 부수에서 지역별 발전 전략 등 로컬 콘텐츠를 소개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릴레이 고향사랑 기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행사장 내 마련된 농수특산물 홍보장터에서 남도의 청정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지식의 꽃밭 잔디마당에서 청보리 타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보리 타작 행사는 망종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리 타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보리 타작 행사를 위해 동대문구의 숲속여행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이 참여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며 체험을 통해 조상의 지혜와 절기를 통한 곡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됐습니다. 청보리 타작 활동으로는 도리깨, 홀대 등을 이용해 베어낸 보리 알곡을 털어내고 키를 이용하는 체험과 보리줄기로 보리피리를 만들어 불어보는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확된 보리는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중랑천에서 새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먹이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킥복싱은 화끈한 경기와 매력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킥복싱 대회가 열려 대회를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계탑 앞 특설 링 위에서 진행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8일 홍대 레드로드 R6에서 제10회 마포구청장배 킥복싱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 마포구 킥복싱협회가 주최 주관한 킥복싱 대회를 위해 홍대 레드로드 R6 시계탑 앞에 특설 링이 설치돼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약 150명이 참가한 킥복싱 대회는 내빈 소개와 유공자 표창,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개회해 선수 선서를 통해 개회식을 종료한 후 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제10회 마포구청장배 킥복싱 대회를 통해 킥복싱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마포구 대청소의 날이 매달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마포구 직원과 직능단체, 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수동에서 대청소가 진행돼 거리를 깨끗하게 가꿨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신수동 대청소의 날을 맞이해 신수동 일대에서 거리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은 다 함께 묵은 먼지를 쓸고 쓰레기를 청소하며 청결한 환경을 가꿔 나갔습니다. 한편 마포구에서는 관내 16개 동주민센터가 참여해 매달 하루를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지역 전역을 청소합니다. 대청소에는 청결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포구 직원뿐 아니라 직능단체와 상인회 등 지역 주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6월 14일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혈액을 무상으로 기증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1년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현재 혈액 재고 상황은 전국 9.5일, 대구 9.8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웃도는 양이지만 대구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하반기에도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전 영시축제 및 꿈씨 패밀리의 특색 있는 수도권역 홍보 강화를 위한 대전빵차 첫 번째 투어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OX 퀴즈 풀기, 추억의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빵과 꿈씨 패밀리 굿즈 등을 증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투어에서는 대형 꿈돌이 조형물을 설치해 꿈돌이와의 추억을 선사했고 영시축제 등 대전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대전빵차의 다음 행선지는 하나 이글스의 광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부산, 서울, 대전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전국 투어는 7월 보령 머드축제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청년의 내일을 밝히며 새 이정표를 제시할 전국 최초의 공공기관인 대전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대전 청년내일재단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청년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청년 정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학생과 청년에게 8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대전 청년내일재단의 출범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 청년내일재단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전의 청년 정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농업 경영인의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를 위한 2024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횡성군 연합회 가족 한마음 대회가 횡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가족, 유관기관,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모범 농업경영인 표창패 수여와 함께 횡성사회복지협의회 불우이웃 성금 기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회원 단합을 위한 체육 행사로는 단체 줄넘기,
OX 퀴즈 등도 함께 열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평창군이 대화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지소를 신축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지소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사무실 등 건물 1동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은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 추진되며 평창군 대화지소가 신축되면 총 7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신축을 통해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황창현 신부가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황창현 신부는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관장을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국내외에서 행복농과 환경살림 강의를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를 맡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평창을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을 홍보하고 평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군정 홍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4개 금융기관이 충북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판로 확장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4개 금융기관의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충북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3%를 충북도가 5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돈의 사업장을 두고 온라인으로 확장 전환하거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보증 수수료를 낮추고 보증 비율 100%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집니다. 충북도가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사업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충북 단양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멘트 산업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CO2 포집부터 활용 제품 생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주기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충북 북부권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탄소 중립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시멘트 분야 CCU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실증이 가능하도록 CO2 포집 기술 실증 설비와 CO2 활용 제품 시험, 분석, 평가 장비를 구축해 기업의 CO2 활용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하이컨셉, 하이터치, 행복 육아라는 주제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도내 어린이집 원화를 둔 양육자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개념과 감성의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가 온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에 필요한 6가지 인재의 조건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를 살아갈 영유아들에게 놀이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써보기도 제안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청송 대전사와 군위 인각사가 경북도에 2천만 원의 저출생 극복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과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한 뒤 저출생 극복과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 활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호암 스님은 경북도가 500년 만에 원형을 복원한 삼국유사 목판본을 인각사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하고 있는 삼국유사 목판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래핀 선도기업 그래핀 스퀘어의 포항 공장이 블루벨리 산업단지에 둥지를 틉니다. 포항시도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그래핀 산업 육성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글로벌 그래핀 선도기업 그래핀 스퀘어 포항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에서는 기념 세리머니, 공장 부지 투어 등이 이어졌습니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응용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일찍이 그래핀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보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포항시 그래핀 스퀘어 등의 업무 협약에 이어 지난해에는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을 수립해 지역 내 산학 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그래핀 기술의 성공적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래핀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포항시가 세계적인 그래핀 산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의정 활동을 비롯해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환호공원 내 스페이스워크 입구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최혜곤 의원은 상습 침수 지역 정비 및 통합적 도시 방제 체계 구축 등 폭우, 태풍에 대한 대비를 통한 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양윤재 의원은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재설치에 대해, 김은주 의원은 대구 경북 통합 전면 재검토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합니다. 이후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와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산심사, 25일에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안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지방에서 국가정책사업 확정은 처음입니다. 고흥군은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해왔고, 빠르면 다음 달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단지는 3,800억 원을 들여 고흥군 복내면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내년까지 사업 계획과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됩니다. 앵커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발사체 스타트업과 소부장 등 이미 11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업들 간 직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은 발빠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4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고흥군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조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에 나선 후보지 3곳 모두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의 소각시설, 지상에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기피시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공모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북구 장등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과 수거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흥동이나 각하동 일대까지 전부 다 피해가 발암물질이 바로 내려오는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다고 그래요. 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굴뚝에다 코 박고 살아나는 거 똑같죠. 광산구 삼거동에 이어 북구 장등동, 서구 매월동 등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의 소각시설을, 지상의 문화체육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공모 과정을 몰랐던 후보지 반경 300m 밖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후보지가 가장 적정할 건지를 평가하는 것에 지금 거기까지 하고 있고요.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배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려드리고 또 주민 설명회도 하고. 광주시는 이들 후보지 중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이미 지정 등을 포함해 소각장 부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란 낙인이 여전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국제행사 정부 승인 기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섬 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와 축하 영상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와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활용 가능한 유휴 공유 재산을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9일 서귀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증대 등을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공유재산 현황을 총괄 보고하고 향후 관리 방안과 주요 이슈 및 관심 사항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울산조선해양축제가 열립니다. 울산조선해양축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양관광도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기발한 배 콘테스트, 나이트런 일산과 같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킬러 콘텐츠가 펼쳐지며 동구 관광투어와 해양 레포츠 체험 같은 다채로운 참여, 전시, 투어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일산 썸머빌리지와 같은 해변 휴게 공간도 마련돼 즐길 거리가 풍부하니까요. 울산에서 시원한 여름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장암 발병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방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대부분은 선종성 용종인데요. 이는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종성 용종 등은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 나이부터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